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닝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EAFF 여자 동아시안컵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기는 어제 있었어요. 어제 오후 5시에 일본에서, 원래는 중국인데 개최국이 일본으로 바뀌었고요. 일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EFF 여자 동아시안컵,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참가국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되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홍콩 이렇게 참가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선전이 있어야 되지만 이 예선전이 코로나19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면서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된 국가 중에서 피파 랭킹이 높은 4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일본 경기였는데요. 2대1로 안타깝게 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졌는데, 일단 선제골이 일본 쪽에서 나왔죠. 미야자와 선수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 수비진이 좀 잘 막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점유율을 가지고 일본을 몰아쳤는데 이렇다 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일본의 역습 상황에서 우리 수비진 맞고 굴절된 볼이,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컵백, 그리고 미야자와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일본 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수비진이 약간 굴절된 볼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한 사이에 골이 나왔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지소연 선수가 이제 개인 능력으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땅볼 슈팅을 때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박스 안에 수비수가 많은 상황에서 낸 볼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65분 나가노 선수의 역시나 또 지금 측면 쪽에서 뚫린 볼이 측면에서 컷백 들어온 선수를 또 놓치게 되면서 골 넣은 장면을 보면은 모든 골이 측면에서 시작했고 컷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못 이길 경기는 아니었는데 일단 아쉬운 점이 골대도 몇 번 있었고, 골문 앞에서 아쉽게 조소연 선수가 날리는 모습도 보였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많았었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았죠, 기회가.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요. 일본은 반대로 이제 눈앞에 온 찬스를 잘 살리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번 동아시안컵 때부터 계속 일본한테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고 있는데, 약간 좀 우리나라의 최종 보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최근에 일본을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일본이 못 이길 팀은 아니다라는 게 좀 느꼈어요. 경기 내용도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골 결정력,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아쉬웠다는 거. 일단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만들어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또 우리 수비진이 우왕좌왕한 사이에 특히나 측면 쪽에서 컷백에서 들어오는 선수, 뒤에서 2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또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런 점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이런 점을 좀 더 보완하고 앞으로 내년에 있을 또 여자 월드컵이죠. 내년에 있을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도 준비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남자부 경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남자부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경기가 중국하고 경기였어요. 네. 바로 방금 전에 시작했고요. 네.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는 일단 전반전까지는 1대0으로 끝났는데요. 일단 후반전 안 보고 전반전만 얘기해 드리자면은 중국이 뭐 예상대로 밀집 수비 내려 앉아가지고 버스 세우기에 가깝죠. 뭐 거의 두 줄 수비였어요. 가끔씩 이제 누구냐 이 탄롱 선수가 우리나라 수비들한테 압박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두 줄 수비 같았어요. 탄롱 선수도 사실 거의 이제 미드필더처럼 내려오면서 경기를 플레이했기 때문에 거의 두 줄 수비에 가까웠고요. 아쉬운 점은 일단 당연히 골이 안 나왔다는 게 가장 아쉽고 중국의 밀집 수비에 역시나 좀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밀집 수비 일단 타파하려면은 뭐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측면에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떻게든 측면에서 돌파를 통해서 밀집 수비를 빼낸다던가 볼을 돌리면서 상대의 중국 수비진을 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 수비진이 그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내려앉아서 좀 기다리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유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쪽도 사실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일단 조유민 선수였는지 윤정규 선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번 백패스 상황에서 골키퍼가 이제 빌드업 이제 중국 수비진이 공격진이 이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동준 골키퍼죠. 김동준 골키퍼가 사실 A매치 데뷔전인데요. 일단 라인업부터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일단 라인업은 일단 골키퍼는 A매치 데뷔전을 갖는 김동준 골키퍼 그리고 포백에 김진수, 권경원 두 번째 이번에 출전이죠. 조유민 선수, 윤종규 선수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출전이에요. A매치는 그리고 역시 황인범 그리고 백승호, 권창훈 그리고 나상호, 조규성, 엄원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전반전에 제가 나상호 선수가 일단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른쪽이 제가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오른쪽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윤중규 선수 이쪽이 그래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고 특히나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엄원상 선수가 볼 터치하는 장면을 그만큼 오른쪽이 많이 좀 죽어 있었고요.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살리려고 했지만 호흡이 안 맞는다든지 약간 조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별 대표팀부터 계속 맞춰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밀집 수비하는 와중에도 호흡이 그래도 잘 맞는 모습이 보였고 물론 이 중에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성인 대표팀 약간 그 와일드 카드를 선발하듯이 몇 명 있어요. 뭐 추천재 선수 그렇고 여기 브라우닝이라 돼 있는데 장광타이죠. 중국 이름으로는 장광타이 선수. 잉글랜드에도 귀화한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뭐 여기서 핵심 수비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주천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본인 골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권경원 선수의 그 롱패스가 길게 갔는데 그걸 주천재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헤더가 절묘하게 한지아치 선수의 이제 닿을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헤더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름은 천재인데 전혀는 아니죠. 헤더가 좋았기 때문에 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천재 같은 활약으로 주천재 선수의 골로 자책골로 1대0으로 전반전은 끝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오른쪽에서 공격이 많이 아쉬웠다. 오른쪽보다 오히려 왼쪽의 공격 빈도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보였고, 오른쪽이 호흡이 약간 안 맞는 이런 모습이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불안해 보였어요, 많이. 제가 보기엔. 그래서 가슴 졸이면서 오른쪽에서 볼 돌아갈 때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준 골키퍼가 처음이다 보니까 위험한 찬스도 있었는데, 한 번은 뭐 상대의 중국이 상당히 거칠게 파울을 했는데, 보면서 이 정도면 카드를 줄만한데? 라는 좀 거친 파울들, 좀 그런 파울들이 조금 있었는데, 자, 문제는 심판이 정말 일부러 안 부는 건지 좀 의아한 판정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마지막도 또 나상호 선수였나? 나상호 선수의 돌파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 선수가 팔을 잡았는데 파울을 안 분 거. 그 점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고, 일단 중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내려앉다 보니까 거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진영에서 이제 백패스로 빌드업을 하면은 중국 선수들이 되게 강하게 압박을 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비진이 좀 고전하는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그런 점을 후반전에는 고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준 골키퍼 쪽에서 자책골이 나올 뻔한 아주 위험한 백패스도 몇 번 있었고, 저는 솔직히 사실 조유민, 윤종규 선수 빌드업 과정에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 그런 게 좀 보였고, 황인범 선수한테 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황인범 선수가 일단 전반전까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까지는 대충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일단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슈팅이 없어요. 그리고 점유율이 18%, 82%이 정도면 뭐 그냥 카잔인데 완전히 독일하고 우리나라인데 완전히. 네, 그 카잔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 월드컵 경기랑 점유율이 거의 비슷한데요. 슈팅자도 중국이 0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슈팅이 14개나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슈팅이 14개나 있네요. 전반전만.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앉은 밀집 수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선수들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본 선수들도 있고, 어린 선수들도 많이 차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아직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제 오늘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또 일본으로 이동한 다음에 치렀기 때문에 약간 컨디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치르는 것 자체가 워낙 고단한 거고, 또 그게 또 대표팀 경기라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의외인 선발 라인업은 아무래도 김동준 골키퍼인데요. 전 조현우 선수가 주축이 되어서 계속 조현우 선수 위주로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첫 경기부터 김동준 골키퍼가 나왔다. 일단 벤투 감독님이 여러 골키퍼를 다 사용해 본다라는 그런 취지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자, 네, 후반전 경기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경기는 일단 최종적으로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었습니다. 일단 전반전 얘기는 다 했고 후반전 이야기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체 선수부터 볼게요. 교체 선수가 여기 나와 있겠죠. 일단 먼저 이제 나상호 선수가 빠지고 송민규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송민규 선수가 전북에서 최근에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김상식 감독 플랜에서 약간 좀 제외돼가지고
소속팀에서 잘 못 뛰고 있지만 오랜만에 또 교체로 네, 이제 국가대표에 이제 선수로서 출전하게 되었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당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몇몇 부분에서 또 손민규 선수가 후반전에 또 관여를 하게 됐었고 골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슈팅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손민규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빠지고 이제 포항의 신성 고영주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고영주 선수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한테 스루 패스를 잘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엄문상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강선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또 FC 서울의 또 신성으로서 또 19살밖에 안 된 선수가 또 A매치 데뷔전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엄원상 선수가 제가 앞에 전반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계속 전반전 내내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엄원상 선수가 공간이 앞에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스피드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밀집 상황에서는 엄원상 선수가 사실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중국의 라인을 좀 올리고 수비 라인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엄원상 선수가 또 빠른 스피드로 치달하는 모습까지 비록 100%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강선희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초반에는 약간 A매치 데뷔전이어서 긴장돼가지고 실수가 몇 번 나왔고 좀 위축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19살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종규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김문환 선수가 들어왔죠. 김문환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문환 선수한테 찬스가 몇 번 왔었는데 그 찬스를 놓친 게 조금 아쉽고 윤종규 선수 자리에서 그래도 김문환 선수가 잘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빠지고 김진규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 지금 사실상 현재 대표팀의 이제 중추신경이에요. 중요한 역할, 빌드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81분에 교체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김진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리는 등 그래도 순간순간 놀라운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 선수 전부 봤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후반전에 들어간 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권창훈 선수의 골인데요. 사실 전반전에 자책골이 아니었으면 0대 0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반전에 골이 절실했는데 권창훈 선수가 골을 넣게 됐습니다. 일단 크로스가 약간 길었는데 그걸 앞에서 잘 떨궈줬고 김진수 선수가 앞에서 잘 떨궈줬고 권창훈 선수가 그걸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골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는 이제 80분에 조규성 선수가 추가골이 나왔는데 이 골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황인범 선수가 교체되기 전인데 황인범 선수가 이제 그 고영진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고영진 선수가 침투하는 조규성 선수를 보면서 스루 패스를 잘 내줬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또 깔끔하게 조규성 선수가 사실
스텝을 잘 밟고 슈팅까지 잘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결국 3대 0까지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중국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장면 이후에 황인범 선수가 김진기 선수 교체됐지만 그 장면에서 순간적인 빌드업 장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세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 장면 이외에도 사실 몇 번의 찬스들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못한 거 슈팅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위로 붕 뜨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3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이 있다면은 좀 우리나라가 좀 세트피스를 좀 더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세트피스가 사실 조직력이 중요한데요. 조직력이 중요해가지고 약속된 플레이에서 동료들 간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대표팀이 꾸려지고 또 어린 A매치가 처음인 선수들도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오늘 경기 A매치가 처음인 선수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호흡을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좀 한계점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를 살리는 공격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뭐 이런 약팀이어서 그렇지 절대로 월드컵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기회가 더 적을 텐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런 상대가 반칙해서 그 반칙을 얻었을 때 뭐 프리킥이나 또는 코너킥 상황에서 그 기회를 아주 적은 기회를 살리는 그런 연습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세트피스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전은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좀 빌드업이 조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지만 이제 후반에 교체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해지고 또 A매치 데뷔전의 선수도 있었고 어린 선수도 있다 보니까 되게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일단 골이 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중국은 슈팅이 딱 하나였고 유효 슈팅이 0개였습니다. 점유율도 뭐 거의 8대2 수준, 거의 독일 대 한국 경기 그 정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역시나 슈팅자에 비해서 득점이 적다는 거, 그 점이 좀 더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득점 중 하나도 사실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란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죠. 특히나 전반전의 플레이 상황에서 세트피스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전 이제 선수 여러분들, 대표팀 여러분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또 일본전 비록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일단 여자부 같은 경우는 다음 상대가 그 중국이에요. 중국 맞죠? 중국인데 중국전 일단 일본전 패배한 걸 빨리 다시 분위기를 잡아서 꼭 승리를 거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홍콩전인데 홍콩전 일단 일본이 홍콩이랑 6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큰 점수차로 이겼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승점 3점 잡는 게 일단 우선일 테고 무엇보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돌아와서 리그 일정도 있기도 하고 또 남자부 같은 경우는 3차전 일본전 이게 아무래도 1, 2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경기부터 남자부 여자부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